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물난리 피해가 가장 컸던 구례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재개되면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에 비해 일손이 부족합니다. 광주의 수해 때문에 망자들도 순환입니다. 광주 망월동 시립묘지의 봉분과 비석 등 120여 기가 피해를 입었고 물에 잠긴 추모관의 유골은 재화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섬진강 댐의 수위 조절에 실패해 제방 붕괴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대기업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위험한 업무에 하청업체 근로자들만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됐던 구례에 상수도 공급이 재개되면서 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주민들은 아직 손볼 것이 많다면서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남궁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례군 주민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가재 도구와 바닥을 물로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돗물이 끊겨 애를 먹었습니다. 그나마 물이 나온 게 사람 살만하네. 물이 안 나오면 어찌건 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찌. 흙탕물로 뒤범벅된 살림살이를 씻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다행히 상수도 공급이 재개돼 복구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과 가게를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진짜 뭐 지금 그냥 원래대로 데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것뿐이고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진짜 저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물에 젖어 쓰레기가 돼버린 가재 도구를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임시 야적장에 실어 나르고 있지만 수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와 수백 마리에 이르는 소 사체 등으로 전염병 발생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구례군은 방역차와 주변 시군 방역 차량 등 10여 대를 투입해 읍내와 축사 주변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해가 나면 가장 먼저는 수인성 질환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매개로 해서 나오는 감염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감염원을 차단하는 거죠. 이번 침수 피해로 구례군에서 발생한 잠정 피해액은 1,268억 원. 전체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1,165가구가 물에 잠겼고 농경지 421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곡성 구례 지역의 어려움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인근 도시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순천과 광양 등의 주민들은 봉사단을 조직해서 수해 현장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집마다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들. 폭우가 휩쓸고 간 섬진강변 마을 주민들은 삽시간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던 광경을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말도 마. 사람이 살아 나온 것만도 다행이지. 그게 막 발을 뻗고 울고 그랬어. 야속하게 쏟아지던 비는 다행히 그쳤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던 상황. 마치 기적처럼 옆 동네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순창과 광양 등 전남 각지에서 온 봉사단 250여 명이 이웃을 외면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수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바로 구례가 바로 옆 지역이거든요. 근데 뉴스나 이런 데 봐서 너무 이게 피해 심각성을 알고 청년들끼리 좀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취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밥차를 대절해 끼니 걱정을 덜어주고 의복도 세탁해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막막한 심정뿐이었던 주민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봉사자가 나와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니까는 안 그래도 막 인력 부족 사람도 모자랐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뭐 전기 수리라든지 하우스라든가 농경지 복구, 도배 장판 뭐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재능 기부를 해주실 그 자원봉사자분들의 많은 필요가 좀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실상 남도 전 지역이 수해 피해 지역인 상황. 하지만 더 고통받는 곳을 찾아 기꺼이 돕겠다는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말 맑은 하늘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오늘 날이 흐린 가운데 더위도 계속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에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오전까지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낮부터 오후 사이 광주 전남에 20에서 8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갑자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더위는 계속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30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기록적인 폭우는 망자들에게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더기로 물에 잠긴 유골을 다시 화장하느라 화장장이 포화 상태고 시립 묘지와 국립 5.18 민주묘지도 토사 유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화장장, 침수된 추모관에서 가족의 유골함을 챙겨 나온 유족들로 가득합니다. 유골을 다시 화장하기 위해서인데 하루 99만 가능한 화장장은 이미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목요일까지 지금 예약 돼 있어요. 벌써 목요일 거 75분까지 나갔잖아요. 빨리 재화장을 해야 하는 유족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지금 유골함에 있는 것들은 썩고 부패되고 며칠 더 지나면 이제 이게 색깔도 변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도 안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추모관에도 재화장을 기다리는 유골함이 한층 가득 놓여 있고 침수가 됐던 지하에는 뉴스를 통해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온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이어집니다. 이러고는 늦은다고 추모관뿐만 아니라 공원묘지도 폭우 피해에 순환을 당했습니다. 광주 시립묘지는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 수십여 톤이 묘지 120여 기를 뒤덮었고 봉부는 파헤쳐져 나뭇가지와 함께 뒤섞였습니다. 밀려드는 토사의 현재는 어디가 묘역이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비석은 이처럼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이묘역도 경사지가 붕괴되며 토사 10여 톤이 묘역 예정지에 쓸려내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5.18 40주년 당시 5월 단체가 제2묘역을 참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수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을 요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배수 작업은 땅이 마르고 나서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가 여기 한 14년간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서 왔더라. 시민들도 지금 한 40분 시작잖아요. 광주 전남에 수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틀간의 폭우는 망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구례 곡성 지역 주민들은 섬진강댐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미리 물을 조금씩 방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랬는지 수자원공사의 수위 조절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섬진강 최상류에 자리한 섬진강댐이 지난 8일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하는 장면입니다. 최대 허용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방류량 때문에 전남의 곡성과 구례, 전북의 임실과 남원, 경남의 하동군 등 내륙 지역 주민들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강물을 타버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차버린 거예요. 불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강 두 개예요. 네. 두 개에서 뱃물을 넣고 많이 보내버리니까 구례가 넣고 난리가 나쁜 거죠. 섬진강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에 홍수에 대비해 미리 댐의 수위를 낮춰놓을 수는 없었는가라고 물었더니 수자원 공사는 대비를 하긴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그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기록적인 그 극한 강우가 내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를 강우 상황에 대비해서 수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결과 섬진강 댐은 장마가 시작된 지난 7월 초부터 수위를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초 184m까지 내려갔던 해발 수위는 수자원공사가 두 차례 비에도 방류하지 않고 물을 가둬놓은 결과
지난 7월 29일 댐이 넘치는 한계 수위를 불과 2m 남겨놓은 195m까지 물이 찼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이때부터 방류를 시작해 수위 조절에 들어갔는데 어쩐 일인지 7월 31일부터는 방류량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 결과 섬진강댐 수위도 크게 낮아지지 않은 해발 수위 193m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일 많은 비가 내려 댐이 넘치는 한계 수위인 197m에 이르게 되자 초당 1,800톤 방류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장마 정선이 북상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수문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여지를 놓친 게 이번 아마 섬진강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장마는 지난 6월 24일 시작해 49일 동안 이어져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장마 기간과 강우량으로만 탓을 돌릴 것인지 수자원공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섬진강 제방이 붕괴된 게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비판했습니다.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섬진강 제방은 댐 방류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붕괴된 거라며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났다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죽산보 지류 제방이 무너진 것과 승촌보 상류 황룡강이 범람한 건 보구조물이 수위를 상승시켰기 때문이라며 재자연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광주천이 범람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범람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물이 빠진 광주천을 이정현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여환섭 신임 광주지검장이 취임식에서 검찰의 구조를 공판 준비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 신임 지검장은 더 이상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며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시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용하면 인권 침해를 막고 실질적인 공판 중심주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 법대 출신인 여 신임 지검장은 대검 대변인과 청주지검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승은 최우 역시 초구 타격 시프트 깊은 위치 기다립니다. 첫 번째 아웃카운트 그러나 선취점으로 이어지는 타점입니다. 1대0의 스코어 기아 타이거스. 밀어 때렸습니다. 땅볼은 깊은 위치 천천히 굴러갑니다. 또 하나의 땅볼 그리고 또 하나의 타점. 스코어는 2대0 기아 타이거스. 2구를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센터 쪽 빠졌습니다. 중견수 왼쪽에 안타. 이 찬스의 주연은 정주현입니다. 만회점 스코어 2대1. 타도 가장 많은 것이지.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진 안타. 김규성이 빠르게 3루를 돌았습니다. 추가점을 향해 홈까지 들어옵니다. 3루 끌어당겼습니다. 3루가 열었습니다. 좌익수 앞쪽에 안타. 나중원의 타점 그리고 또 한 명 굿샷. 스피드에 자부심 있는 최강호 세이브입니다. 나중원의 2타점 적시타 기아 타이거스. 유민창이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좌익수 앞에 짧게 떨어집니다. 김원에게 3루를 받고 홈에 도전합니다. 공도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송구를 멀리 벗어났고 유민창 2루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왼쪽을 향합니다.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 두 명의 격전을 홈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박찬호의 2타점 적시타 기아 타이거스 6득점 1이닝.
우익수 뒤로 3자 넘었습니다. 장준원 선수의 공격포 LG 트윈스의 4번째 점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걷어 올린 타구 높게 계속 뻗어갑니다. 중견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양현종 2부 시작됐던 잠실 11연패, 다시 양현종의 손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잠실 11연패를 뚫어냅니다. 최근 도로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파손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7일부터 10일까지 370여 건의 도로 파손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20m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추산한 거여서 실제로는 더 많은 도로 파손이 염려됩니다. 도로 구멍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나 구멍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할 때 사고 가능성이 특히 높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광주 동구가 금남공원 내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근처에 헌화 행사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유와 연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내용을 행사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자유롭게 헌화하면 됩니다. 작가를 꿈꾸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인문학 강좌가 열립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전남대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제는 영원한 로맨스, 남원을 걷고 쓰다이고 11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클래식 유망주들의 솜씨를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클래식 영재 콘서트가 오늘과 19일, 30일에 열리는데요. 지난 5월 선정된 51명의 영재들이 약 3달간 우수 전문 연주자에게 받은 교육 결과를 뽐냅니다. 광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오전 중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에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오전 중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부터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나기는 특히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은 흐리지만 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3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도 조금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30도 예상되고요. 영암의 낮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32도, 광양도 3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때때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